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낯섦의 소새끼 지음. 김상수 옮김. 상권. 차례. 인간과의 첫 만남. 정말 웃기는 인간들. 누가 우리 주인 좀 말려줘요. 안주인과 바깥주인의 살아가는 법. 우리 고양이에게도 사랑은 즐거워. 두 발로만 걷는 인간의 사체. 인간과의 첫 만남. 나는 고양이이다. 쥐 따위는 결탄고 잡지 않는다. 인간들이란 자기 자신만 믿기 때문에 모두 오만하다. 인간보다 좀 더 잘난 내가 세상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나는 고양이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두침침하고 습한 곳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인간이란 걸 보게 되었다. 내가 처음 본 인간은 서생이라는 부류인데 이 서생이라는 것들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영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게다가 서생이라는 무리는 가끔 우리 고양이들을 삶아먹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무섭다거나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저 내가 서생의 손바닥 위에서 쓰다듬어 줬을 때 뭐랄까 하늘로 둥실둥실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았을 뿐이다. 손바닥 위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서생의 얼굴을 본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생물과의 첫 만남이었다.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얼굴은 털도 없이 미끌미끌한 게 햅사 주전자 같았다. 나중에 많은 고양이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멍청이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이 인간이란 것들은 얼굴 한복판이 불쑥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가끔씩 콧구멍으로 푹푹 연기를 내뿜기도 한다. 그 연기 때문에 코가 메워서 정말 괴로웠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피우는 담배라고 하는 기호품이라는 것을 요즘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이 서생이라는 인간의 품속에서 한동안은 기분 좋게 앉아 있었는데 얼마 후엔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빙빙 돌려지기 시작했다. 서생도 함께 움직이는 건지 나만 움직여지는 건지도 모르는 채 계속 빙글빙글 돌려지기 시작해서 결국엔 눈까지 팽팽 돌았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답답해졌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털썩 소리가 나면서 눈에서는 번쩍하고 불이 났다. 내가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다.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서생도 그 많던 서생의 형제 자매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마저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곳과는 달리 너무나 밝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된 거지? 어째 좀 이상하네?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가 보려고 했더니 몸이 따끔따끔하다. 어이없게도 지푸라기 위에 있던 내가 갑자기 조리대 숲으로 내던져진 것이었다. 겨우 조리대 숲을 기어나오자 앞쪽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 연못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해보지만 특별한 묘안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그 서생이 다시 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울어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연못 위에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더니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다. 울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별 수 없다. 뭐라도 좋으니 먹을 것이 있는 곳까지 가보자고 결심하고 연못가를 어슬렁거리며 왼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고통을 꾹 참고 겨우겨우 기어서 얼마를 가니 야호, 인간 냄새가 난다. 가까이에 인간이 있는 게 틀림없다. 여기로 들어가면 무슨 방법이든 생기겠지 하는 생각에
큰 저택의 대나무 울타리 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정말로 인연이란 기이한 것이다. 만약 이 대나무 울타리가 뚫려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쩌면 길거리에서 불쌍하게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같은 나무 그늘 아래 사는 것도 전생의 인연이라는 옛말은 역시 맞는 말이다. 이 울타리 구멍은 나중에 내가 이웃집에 사는 고양이 아가씨 미켈을 만나러 갈 때 이용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어쨌든 일단 저택에 잠입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날은 어두워지고 배는 고프고 춥고 비마저 내릴 것 같고 상황인지라 잠시라도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밝고 따뜻할 것 같은 곳으로만 골라서 걸어갔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땐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서생 이외의 인간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두 번째로 만난 인간은 한이 오상이다. 이 인간은 전에 만난 서생보다 훨씬 남북한 부류로 나를 보자마자 느닷없이 내 목덜미를 움켜쥐다니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젠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오상이 방심한 틈을 타 부엌 쪽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그녀에게 발견되어 또다시 내동댕이 쳐졌다. 나는 내동댕이 쳐졌다가 기어 오르고 기어 올랐다가 다시 내동댕이 쳐지고 그렇게 같은 짓을 4-4번 되풀이해야만 했다.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동안 오상이라는 인간이 지긋지긋해졌다. 며칠 전에 오상이 먹으려고 남겨둔 꽁치를 몰래 훔쳐먹는 복수를 해주고서야 겨우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는 것 같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오상이에 붙잡혀 내쫓기려는 순간 이 집 주인이 나섰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그러자 하니 오상이 나를 집어들고 주인 쪽을 바라보면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듯 말했다. 글쎄, 이놈이 집도 없는 새끼 고양이가 아무리 내쫓아도 부엌으로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두도록 해라. 주인이 코 밑에 검은 털을 손가락으로 베베꼬면서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의 승리다. 주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인 것 같았다. 하녀는 괘씸하다는 듯 씩씩대면서 나를 벽에 쳐박았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침내 이 집을 내 거처로 삼기로 한 것이다. 이 집 주인은 좀처럼 나와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없다. 그의 직업은 학교 선생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는 일이 없었다. 식구들은 그를 대단한 면학도인 줄 알고 있고 스스로도 면학도인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그는 식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끔씩 발소리를 죽여 그의 서재를 엿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10중 8구 낮잠을 자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끔씩은 읽다만 책 위에 침을 흘리기도 한다. 주인은 위가 약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피부색이 다망색인 게 정말 위가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런 주제에 밥은 정말 많이 먹는다. 그렇게 많이 먹고 나서 다카디아 스타제라는 소화제까지 먹는다. 밥을 먹은 후에는 책을 펼친다. 그런데 2-3페이지만 읽으면 또 졸기 시작한다. 책 위에 침까지 흘리면서 말이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되풀이된다. 나는 고양이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든다. 선생이란 정말 편안한 직업이구나. 나도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선생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매일 졸아도 제법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고양이라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주인은 선생만큼 힘든 직업은 없다고 친구들이 올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주인 이외의 인간들에게는 심하게 푸대접을 받았다. 어디로 가든 걷어차이기 일쑤고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아직까지 이름이 없는 걸 보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게 해준 주인 옆에
얌전히 있으려고 했다. 때때로 주인이 조간 신문을 읽을 때 그의 무릎이 올라앉는다. 그가 낮잠을 잘 때 반드시 그의 잔등에 올라탄다. 그런 건 꼭 주인이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로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심심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한 후 나는 아침엔 밥통 위에, 밤엔 따뜻한 코타츠 위, 날씨가 좋은 낮은 텐마루를 내 지정석으로 정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자리는 역시 주인집 아이들이 덮고 자는 이불속이다. 5살과 3살짜리 아이들은 밤만 되면 한방 한 이불 속에서 잔다. 나는 언제나 아이들 중간에 비비고 들어가는데 재수없게 아이들 중 하나에게 걸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한바탕 난리가 난다. 아이들은 작은 녀석들의 성질머리가 고약하다. 고양이야 고양이 하면서 한방 줌인 것도 있고 아랑곳 없이 큰 소리로 울고불고 난리 법석이다. 그러면 신경성 위험이 있는 주인은 늘 잠에서 깨 옆방에서 뛰쳐나오곤 한다. 얼마 전엔 엉덩이를 느신 얻어먹기도 했다. 인간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인간이란 참 제멋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최악이다. 자기 좋을 때는 나를 거꾸로 치켜들기도 하고 내 머리 위에 자루를 씌우기도 하고 아무데로나 내팽개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두막 속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조금 손발을 내저으며 발버둥을 치려고 하면 온 집안 사람들이 출동시켜 난리 법석을 피운다. 얼마 전에는 잠깐 다다미에 발톱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본 안주인이 화를 버럭 내더니 2번 다시는 다다미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부엌 마룻방에서 아무리 부들부들 떨고 있어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존경하는 건너집에 사는 흰둥이는 만날 때마다 인간만큼 인정머리 없다는 건 없다고 하신다. 흰둥이는 며칠 전 옷같은 새끼 고양이를 4마리나 낳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집 서생이 4일째 되는 날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연못에 모두 버리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흰둥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래도 우리 고양이들이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려면 인간들과 싸워 그들을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모두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이웃집 고양이 미케는 인간들은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크게 화를 내고 있었다. 원래 우리 고양이 돈족간에는 말린 정어리 대가리나 송아 배꼽이라도 제일 먼저 발견한 고양이에게 먹을 권리가 있다. 만약 누군가의 규칙을 어긴다면 말 여기서도 무방하다. 그런데 인간이란 작자들은 이런 규칙도 없는지 우리가 발견한 먹이를 예외 없이 뺏어간다. 인간들은 그들의 힘만을 믿고 마땅히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빼앗고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